이게 오, 예, 킹콩이에요. 예, 콩 중에서 제일 이렇게 커요. 이거 이름은 작두콩인데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킹콩의 정체는 바로 작두콩이었다. 저희 친정엄마가 비염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큰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도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됐어요, 항상. 작두콩이 좋다고 해서 이제 작두콩차 계속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작두콩이 비염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그렇다면 작두콩 속 어떤 성분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기대감이 부풀어 도착한 곳엔 귀한 요리라도 하던 냄비 앞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한번 열어볼까?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올해 13년 차 농부 임정미 씨가 애지중지 기다린 요리를 확인해 보는데 솥안에는 누런빛의 무언가가 열기에 푹 쪄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무슨 요리하고 계신 거예요? 콩깍지 수육이요. 콩깍지 수육이요? 근데 여기에 콩깍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콩깍지가 보일 거예요. 고기 말고 있잖아요. 이게 콩깍지예요. 이거 한 것이. 이렇게 먹으면 통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설마 고기의 겉면을 감싸고 있는 누런빛의 길쭉한 것이 바로 콩깍지? 이게 콩깍지라고요? 네네. 콩깍지란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을 말하는데 보통 콩깍지 하면 손가락 정도의 작은 크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콩깍지는 제작진의 팔뚝 크기에 버금갈 정도. 커도 너무 큰데 이게 정말 콩깍지가 맞는 것일까? 근데 어머, 이렇게 큰 콩깍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저희가 기르는 킹콩이에요. 콩깍지의 정체가 바로 킹콩? 그것도 직접 기르고 있다? 그 의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으로 향한 제작진.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초록빛의 식물잎들만 무성할 뿐인데 그런데 그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무언가 연두빛을 띠고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설마 이게 킹콩의 실체? 이게 오, 예, 킹콩이에요. 예, 콩 중에서 제일 이렇게 커요. 이거 이름은 작두콩인데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킹콩의 정체는 바로 작두콩이었다. 작두를 닮았다고 해 그 이름이 붙여진 작두콩은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길이를 실제로 재어본 결과 무려 25cm에 육박했다. 콩의 크기 또한 일반 콩의 약 5배에 달할 정도. 섭취가 가능한 콩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고 해 콩 중의 왕, 일명 킹콩으로 불린다고 한다. 작두콩은 카레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한방에서 도두 또는 협검두라고 부르는데요. 본초 항목에 따르면 장과 위를 보호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또 신장 기능을 돕고 원기를 보호하고 모든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뛰어난 작두콩은 약용으로 궁중에서만 재배했을 정도로 귀한 약재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작두콩을 임금이나 고위 관료에게만 처방했을 정도로 귀한 콩이었다고 한다. 재배는 언제 하고 수확은 언제 해요? 5월 초 그 정도에 심어가지고 수확은 9월 달, 10월 달 그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해요. 이 작두콩이요, 우리 좋아하는 잭과 콩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소재가 되는 콩나무예요. 성장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위에를 잘라줘야 돼요. 크기가 남다르다 보니 작두콩 수확의 업무 강도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가을 떼약볕에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째. 힘든 노동이지만 이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건 모두 가족을 위해서라는 임정미 씨. 저희 친정엄마가 비염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큰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도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됐어요, 항상. 작두콩이 좋다고 해서 이제 작두콩차 계속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작두콩이 비염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그렇다면 작두콩 속 어떤 성분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작두콩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독소의 증식과 생성을 억제하는 해독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호흡기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작두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비염, 축농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콩 중에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작두콩. 실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두콩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히스티딘 성분도 풍부한데요. 히스티딘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분해해서 독소가 발생시키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호흡기 질환 완화를, 히스티딘 성분으로 독소 배출을 돕는 천연염증 치료제 작두콩. 과연 임정미 씨는 이 작두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통째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다 지금 그걸 보여드릴게요. 거의 차로 많이 드시거든요. 차로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제 콩알을 이용해서 밥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작두콩 밥을 지을 때 작두콩도 넣었지만 저는 이렇게 팥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임정미 씨가 즐겨 먹는다는 작두콩 팥밥. 방법은 일반 콩밥 줍는 것과 다르지 않다. 쌀과 파, 작두콩을 불려준 후 취사 버튼만 눌러주면 맛은 물론 항염 효과까지 더해진 작두콩 팥밥이 만들어진다. 염증 잡는 작두콩에 팥을 더한 영양밥. 과연 그 효능은 어떨까? 작두콩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밥으로 쪄지는 과정에서 잘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팥과 함께 먹게 되면 팥에 든 사포닌 성분이 플라보노이드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팥의 사포닌 성분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노폐물 배설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두콩과 함께 섭취하면 독소 배출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두콩알로 밥을 지었다면 이젠 남은 콩깍지는 어떻게 활용할까? 어머니 그러면 그 콩깍지는 버리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다 요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거를 수육을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앞서 임정미 씨를 만날 때 함께했던 요리가 바로 콩깍지 수육. 돼지고기를 이 콩깍지 사이에다 끼워서 찌면은요 부드럽고 맛있는 수육이 돼요. 작두 콩깍지를 활용한 수육 만들기. 먼저 세척을 끝낸 작두 콩깍지로 고기 겉면을 감싸준 후 실로 고정만 해주면 준비 끝. 보통 수육을 만들 때는 잡내 제거를 위해 된장, 월계수잎, 마늘 등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작두 콩깍지만 있으면 잡내 없는 수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작두 콩깍지에 싼 고기가 푹 익을 때까지 찜솥에 넣고 1시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콩깍지의 색깔이 푸른빛에서 누런빛으로 변했다면 이는 충분히 익혀졌다는 뜻. 이거는 한번 찔러볼게. 오, 쏙쏙 들어가네. 네, 익었다. 우리 하나 꺼내서 한번 먹어보자. 부드럽게 썰리는 모습만 봐도 절로 군침이 오를 정도의 수육의 자태. 작두 콩깍지 하나만 했으면 복잡한 과정 없이 잡내 없고 촉촉한 수육이 완성된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담백하고요. 잡내도 없고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다른 데서 수육 못 먹어요. 수육의 잡내를 없애주는 부재료로 활용한 작두 콩깍지. 그렇다면 작두 콩과 콩깍지를 함께 통째로 섭취해 항염작용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만 있으면 작두콩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건 뭔가요? 이거 식초예요. 작두 콩으로 식초를 만든다? 작두 콩깍지에는 알맹이만큼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식초의 미네랄과 만나게 되면 세포막이 쪼개지면서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작두콩의 영양을 통째로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두콩의 효능을 통째로 흡수할 수 있는 작두콩 식초는
생작두콩을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자른 후에 식초를 잠기도록 부어주면 완성되는데요. 실온에서 2, 3일간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일반 식초처럼 요리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작두콩 식초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소스 등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이나 탄산수를 섞으면 새콤달콤한 항염 음료로 즐길 수 있다. 콩깍지까지 통째로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는 작두콩.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 복통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하루 5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의 경우 하루 10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